꼭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 한국인은 인구 1000명당 6명이 결혼해서 혼인율이 역대 최저치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혼인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비혼입니다만 그게 어쨌다고요? 에서는 결혼을 가로막는 장벽을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연애에 대한 장벽입니다. 연애 귀찮잖아요. 일이나 공부는 열심히 하며 효용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연애는 열심히 한다고 얻어지지가 않잖아요. 한편으로는 연애 말고도 재미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가정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성은 출산 후 60%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은 교육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남성이 혼자 벌어서 처자식을 부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두 가지 장벽 때문에 결혼에 꼴이 나는 수치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비혼자들이 이기적인 선택을 해서 저출산 국가가 돼서 국가 경쟁력이 낮아진다. 또 비혼자들은 외롭고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위협을 하잖아요. 저는 이 책을 마음에 들었던 게 결혼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요.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취업을 못하는 것도 눈이 높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용률이 떨어지는 데서부터 바라봐야 되잖아요. 결혼도 그래요. 이 책에서는 경제 고도성장기에 접어든 일본이 결혼율이 왜 낮아지는가를 분석합니다. 먼저 남성의 경우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비정규직이 남성이 20%, 여성이 60%를 차지한다고 해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여성들은 결혼하고 전업주부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성들은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남자들은 경제력이 낮을수록 결혼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가사와 육아 부담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전업주부도 근대에 출현한 개념입니다. 이전에 농업세대에서는 모두가 같이 일하고 가사와 육아를 책임졌어요. 그런데 산업화와 자본주의 이후에는 육아와 가사가 분업화됐고 오늘날에도 그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간을 잃기 싫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일처제가 자리 잡은 것은 1000년도 안 됐고 전근대 사회에서는 인구의 20%가 비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관습적, 사회규범적으로 비판 없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구조가 변함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올바른 결혼이라는 표준화 규격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혼,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비혼입니다만 그게 어쨌다고요? 였습니다.